계속해서 가난해지는데도 내가 왜 가난해지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이 잘못된 버릇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월 수익 200만 원이 나오는 자산이 4가지가 있습니다. 1번은 수익률이 9.8%예요. 지금 우리 투자 시장에 엄청나게 재밌는 일이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5번째 자산이 생겼습니다. 5번째 자산이 뭐냐? 바로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축을 하라고 했더니 자꾸 저축은 안 하고 저축하는 척만 하는 많은 분들, 제가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인생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21세기형, 계속해서 가난해지는데도 내가 왜 가난해지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이 잘못된 버릇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미래에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이 현대사회는 21세기의 이 자본주의는 정말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미래에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을 해서 이 두 가지는 절대 같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에 열중하고 있다면 아이러니하게도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돈줄남이 많은 직장인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자,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만 원, 20만 원이 안 되는 저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5만 원짜리 카카오뱅크 적금, 10만 원짜리 토스뱅크 적금,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적금을 그래도 작은 돈에 빠듯한 살림에 한다라는 것은 정말 칭찬해야 될 일이긴 한데, 왜 이렇게 작은 저축을 할까? 돈이 없으니까 작은 저축을 하지, 돈 많으면 큰 저축을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것은 습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풍차 돌리기. 작은 금액을 가지고 예금을 넣는다든지 적금을 넣는다든지 해서 계속해서 매달 만기가 돌아오도록 하는 이런 풍차 돌리기. 또는 26주 적금 같은 매주 조금씩 증액을 하는 저축. 자, 이런 저축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 아닐까. 스스로에게 없는 돈에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정말 나한테 내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다. 정말 노력하고 있다라는 혹시 면죄부를, 심리적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한테 내가 더 나은 사람이기를 좀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초기 자본이 부족하면 발생하는 현상들이 있죠.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저축 이야기하다 보면 티끌 모아봤자 티끌이다. T라는 말이 있죠. 티끌 모아 티끌,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 자조 섞인 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작은 저축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내가 다 쓰지 않고 뭔가 저축을 하고 있다는 위안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위안만 있을 뿐, 그 작은 금액들은 사실은 목돈으로 가기보다는 대부분 불필요한 지출, 계획하지 않았던 소비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기에 강력한 자본이 형성되지 않으면 생기는 현상, 바로 인베스트에 대한 심리죠. 투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일단 자금이 눈으로 딱 지켜봤을 때 우리가 1억 만들기 저축 같은 걸 한다 그러면 한 몇 달만 딱 지나고 보면 벌써 그냥 한 600, 700 돼 있거든요.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막 100 몇만 원씩 시작하다 보니까 몇 달 지나고 나면 벌써 몇백이 돼 있어요. 야, 이걸 보니까 뿌듯한데? 야, 이게 이렇게 되면은 1년 후에 얼마가 되고 1년 6개월 후에 얼마가 되겠구나. 아직 된 건 아닙니다. 근데 되겠구나. 자, 이렇게 되는데
초기에 여러분들 26주 적금이라든지 뭐 풍차 돌리기라든지 뭐 5만 원, 10만 원짜리 적금을 하다 보면 초기 자본금이 아무리 저축을 해도 늘어난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뭔가 좀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투자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이 생기게 된다. 바로 speculation psychology라는 거죠. speculation psychology라는 게 뭐냐? 이게 뭐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뭐 투기 심리? 뭐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뚝딱 심리. 뚝딱 심리가 생긴다. 자, 뚝딱 심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모든 것에는 다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모든 것에는 고통이 따라야 되거든요. 모든 열매에는 고난이 따라야 되거든요. 시간이 필요한데 그냥 뚝딱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지금 돈이 없는데 돈을 좀 많이 쓰고 싶어. 나는 지금 많이 저축 못하는데 만기에 큰 돈을 좀 타고 싶어.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한마디로 말해서 좀 이렇게 맞지 않는 논리인데 자꾸 그런 상상을 하는 거죠. 자꾸 그런 상상을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이게 뚝딱 심리, 투기적 심리, 돈이 사악해지는 투기적 성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초기 자본이 빠르게 형성이 안 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순간 내 마음속에서 찔림이 있었던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주변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또 하나 또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사기를 당한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분 없습니까? 저는 우리 젊은 직장인들을 만나는데도, 아니 젊은 직장인이 뭐 도대체 사회생활 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왜 이렇게 사기를 당한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심지어는 뭐 돈을 뭐 떼이고 못 받은 경우서부터 뭐가 좋다 그래서 돈을 넣었는데 돈을 뭐 날린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기를 당한 경우가 많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이렇게 사기를 당한 사람이 많을까요? 이렇게 정보가 완전히 다 공개되어 있고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우리는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걸까? 자, 바로 이게 고수익의 유혹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뚝딱 심리. 사실 사기를 쳤다 그러면 그 사기 친 놈을 욕해야지 어떻게 사기 당한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물론 맞습니다. 사기를 친 놈이 나쁜 놈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는 사기 친 놈만 욕을 할 게 아니라, 나는 왜 그 사람의 그런 고수익의 유혹에 그냥 홀라당 귀가 팔랑팔랑 하면서 넘어가게 됐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내 마음속에 있는 뚝딱 심리가 작용한 것은 아니냐. 한마디로 말을 해서 이 세상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재테크의 가장 기본은 우리 돈줄남이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 오프라는 겁니다.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 오프가 재테크의 기본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위험과 수익은 교환된다라는 겁니다. 위험과 수익이 교환된다. 자, 지금 여러분 보여드리죠. 리스크라는 것을 증가시키면 리턴이 올라가요. 자,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우상향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리스크를 증가시켰더니 리턴이 올라가. 그러면 리턴을 올리려면 무조건 리스크를 올려야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리턴이라는 거는 리턴의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지 무조건 리턴이 늘어난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제 자산을 뭐 살짝 공개해서 많은 분들이 뭐 댓글로 그 흑수저 출신의 직장인 외벌이 치고는 뭐 부자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괜찮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동안에 냈던 이자, 세금, 그리고 또 뭐 이사를 한 2번, 3번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니까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거든요. 이게 그냥 뭔가 투자를 조금 몇 번 성공을 해서 그게 그냥 갑자기 자본 수익이 확 늘어난 줄 알았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들어갈 돈 다 들어갔더라고요. 결국은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자, 위험과 수익이 교환되는 관계다라고 하는 내용,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그래프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온 건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 지금 정규분포의 확률과 통계에서 우리가 배웠던 정규분포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숫자가 0이죠. 이게 이제 리스크를 증가시킬수록 이 확률이 커지게 되는데, 이 정규분포의 그림을 지금 이제
가로로 있는 걸 세로로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정규분포를 한번 봐주시면 이 평균값,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평균값에서 가장 수익이 높은 거는 여기죠. 이 평균값에서 이 정규분포에서 가장 수익이 낮은 건 여기입니다. 평균을 냈더니 이 중간값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중간값이 증가한다는 거지, 운이 나빠서 이쪽에 걸리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0보다 낮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평균값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지, 결과값이 무조건 증가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정규분포의 평균값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여기 제가 표시를 0으로 했죠. 예금을 들었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초록색 선 보이시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예적금을 했으면 이렇게 갈 거를 요 평균값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요 초록색 선은 이거는 변동이 아닙니다. 리스크 프리 에셋이잖아요. 예금은. 예적금은 우리가 지금 하자라고 하는 예적금은 리스크 프리 에셋,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요 초록색 선은 그냥 고정값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무 과도한 투기적 심리를 갖고 투자 시장에 뛰어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그 평균값은 올라가지만 이제 운이 나빠서 약간 좌측에 이렇게 포진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그렇게 되면 0 밑으로, 자, 이게 0이거든요. 이게 0. 자, 보시면 리스크를 올렸더니 이 부분만큼 10명 중에 3, 4명, 10명 중에 4명, 10명 중에 4, 5명은 이렇게 0보다 밑에 구간에 속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걸 이제 감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것은 리턴의 확률은 높아지지만 리스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요 이야기를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월 수익 200만 원이 나오는 자산이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데 4가지 뭐죠? S전자 주식, 홍대 상가 건물, 그 다음에 34평 서울 아파트, 은행의 정기예금입니다. 자, 1년에 200만 원을 매달 벌 수 있는 건데 S전자 주식으로 하려면 2억 4,500만 원만 넣어놓으면 돼요. 자, 이거는 S전자의 주당 순이익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S전자의 3,500주를 샀다 그래서 무조건 1년에 2,400 생긴다는 뜻이 아니라 이 S전자가 1년에 벌어들이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홍대의 상가를 4억짜리를 사게 되면 임대료 한 2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의 34평 아파트 6억짜리를 사면 보증금을 0으로 했을 때 월세 한 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요. 정기예금에서 200만 원 정도 받으려면 이자율 3%를 기준으로 했을 때 8억 정도를 예금을 해놔야 됩니다. 자, 4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다 1년에 2,400만 원을 벌어들이는, 매달 200만 원을 벌어들이는 방법이죠. 자, 그런데 1번과 4번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1번은 수익률이 9.8%예요. 그 다음에 홍대 상가는 6%, 그 다음에 서울의 아파트는 4%, 은행의 이자는 3%입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조건 S전자가 좋네. 9.8% 수익률이 좋으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 확정이 아니다라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수익은 확정적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수익이 생길지 안 생길지 가능성은 있으나 굉장히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데, 자, 지금 우리 투자 시장에 엄청나게 재밌는 일이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5번째 자산이 생겼습니다. 5번째 자산이 뭐냐? 바로 X자산. X자산인데요. 이거는 무려 60억 원어치를 사야만 2,400만 원 수익이 납니다. 그럼 수익률이 얼마죠? 수익률이 0.4%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런 거 사겠습니까? 이거 사겠어요? 네. 한번 위에 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은행에 8억 넣어놓고 2,400 타는 사람도 있고 아파트 6억짜리 사서 2,400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더 무리한다 그러면 내가 수익을 높여야 되니까 리스크를 테이크하더라도 한 2억 5천 정도 넣고 2,400을 도전하는 사람도 있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X자산이라는 걸 산데 1년에 2,400 수익에 60억을 몰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게 희한하다. 이게 너무 수익률이 너무 낮잖아요, 이게. 근데 심지어는 안정적이지도 않아요. 안정적이지도 않아. 근데 1년에 60억을 몰빵을 하고 2,400의 수익.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뭔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지금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주식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왼쪽에 보여드린 이거는 미국의 주식, 오른쪽에 있는 건 우리나라의 주식입니다. 자, 어떤 회사인지는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식은 반도체 관련된 주식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죠? 0.4%에 불과합니다. 요구 수익률이. 그럼 0.4%라는 건 뭐예요? 그래서 1년에 수익이 1%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이걸 투자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안정적이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미래의 성장이 예견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 주식은 요구 수익률이 1.2%입니다. 지금 은행 가면 그냥 3.5% 받을 수 있는데 그냥 1.2%를 나오는데도 이거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자,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지금 수익률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니죠. 앞으로 미래에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들어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돈줄라면 말씀드리죠.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단순히 퍼를 가지고 주가를 평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요? 라는 댓글이 달릴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것은 퍼가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요구 수익률이 0.4, 1.2인 주식들이 지금 버젓이 있는데 자, 미국은 현재 국채 금리가 4.88입니다. 자, 4.88.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의 안전한 국채에 투자하면 1년에 거의 5% 가까운 이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무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요구 수익률의 주식을 사는 사람들. 자, 그럼 그 사람들의 마음속엔 뭐가 있는 거죠? 엄청나게 미래에 투기적인 성향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뚝딱 심리가 사실은 들어있는 거예요. 당연히 미래의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국채도 3년짜리 3.64 정도 되는데 3분의 1밖에 안 되는 요구 수익률의 주식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무언가 우리가 자산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시간과 노력과 어떠한 과정의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뭔가 이렇게 단박에 작은 자본을 가지고 큰 소득을 노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영상이 조금 길어지는 관계로 이야기는 조금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유명 투자자 미국의 그랜섬이 AI 미니 버블 상황이다. 대공황급의 위기 우려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이분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했던 분으로 유명한 투자자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사실은 금리가 굉장히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것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다시 말해서 주가가 생각보다 조정이 안 된 상황. 왜 그러죠? 이제 내년, 내후년이면 금리가 낮아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시장 심리 때문에 그런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은 미니 버블 상황이다라고 이 그랜섬이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일정한 시간에 노력과 땀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 모 증권사의 브랜드입니다. 모 증권사의 브랜드. 이 뭐죠? 깨비죠, 깨비. 투자를 뚝딱.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것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는데 아예 증권사의 브랜드 이름이 뚝딱입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러분들의 작은 자본을 엄청나게 마법을 일으켜서 키워드리겠다라고 하는 광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돈줄 한마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모든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뚝딱 이루어진 것은 뚝딱 하고 사라질 수 있다.